자, 연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있고, 자,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뭐 B라고 한번 나눌게요. 우리는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fx는 당연히 b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 그래프는, 이 fx라는 그래프는 a라는 값에서 b라는 극한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죠? 자극한 거 우칸이 바뀔 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극한값의 존재 유무는 이게 있으려면 반드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라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연속은 여기에 함수. 그렇죠. 연속이라는 녀석은 우만 가지고 안 되고 그렇죠. 함까지 추가돼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좌함 우가 맞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좌하고 우 사이에 함수값이 끼어 있을 테니까. 근데 좌함 우는 어감이 안 좋아. 좌우함. 그래서 좌우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좌함 우는 안 좋아. 좌우. 네, 해봤거든요.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좌함. 이게 우리나라 국어 언어상 받침이 있다 없어지는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우좌함은요? 우좌함? 모르겠어. 우좌함? 약간 우좌함 약간 이런 느낌. 그 희한하다. 오른손 왼손이라고 하는데 좌우라고 하잖아. 그렇죠. 오, 신기하네. 우좌라고 안 하잖아. 좌우라고 하죠. 근데 오른손 왼손 하죠. 이건데? 그렇죠. 우리 오른손 왼손이라고 하지 왼손 오른손 안 해요. 근데 또 좌우라고 하지 우좌라고 안 하고. 그 가나다라 가서 이거 신기하다. 왜 그럴까? 자, 그거 교육. 왼손을 무시하는 거죠? 네? 아니지. 오른손 왼손은 한글이지. 좌우는 뭐야? 한자잖아. 근데요. 오른손 왼손. 한글하고 한자의 어순이 다른 건 아세요? 근데 나 왼손잡이라서 왼손 오른손. 한글하고 한자의 어순이 다른 쓸데없어. 자, 다시 들어가자. 빨리 정말 들어가자.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가 연속이라는 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 같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요. 그렇다면 이 녀석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A를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돼? 쭉 끌어올려서 여기를 구멍을 채워줘야죠. 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연속의 그냥 기본적인 정의예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A에서 연속이기 위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X가 A로 갈 때 좌극한과 그 다음에 FA라는 함수값과 그 다음에 X가 A로 갈 때 무슨 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항상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fx를 줄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3개를 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 줄 거야. 여기에는 분명히 x에 관한 식이 들어올 거야.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이 들어왔다. 그래 놓고 여기에는 뭐 cx 제곱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래 놓고 어떻게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일 때, x가 a보다 클 때 이렇게 구간을 나눌 거야. 그러면 우리는 좌극하는 여기에서 함수값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우극하는 여기에서 챙겨와서 이들의 값이 어떻다는 것만 보여주면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게 그냥 전형적인 학교 시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특정한 값에서 A라는 값에서 이 그래프가 연속인지를 볼 때 사용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고요. 그냥 A라는 특정한 값에서 연속일 때 우리가 좌우함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간에서 연속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구간 얘기를 좀 해봅시다. A, B라는 형태가 있고 A, B라는 형태가 있고 A,
B라는 형태였다. A, B라는 형태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갇힌 거죠. 얘는 A보다 X, B 이렇게 가는 거. 얘는 반다침이 A 이상.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얘는 그죠 X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무슨 구간? 닫힘 닫힌 닫힌 구간. 구간. 얘는 열린 열린 구간. 얘는 반다침 반 닫힌 구간. 얘는 반 열린 구간. 근데 뭐 그게 큰 의미를 가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런 얘기를 봅시다. 그래프가 있어요. A에서부터 얘가 B까지. 자, 이 구간에서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인 거죠.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아 잠깐 못 썼는데. 자합 이분계수와 우흡 이분계수가 같다. 그거 아닌가? 그거 아닌가? 연속.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 그걸 어떻게 나타내요? 좌우함이 같다 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겠지. A하고 X는 A하고 어디 B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 X에 대하여 그렇죠? 뭐가 성립하냐? X가 X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기를 뭐라고 할까? C라고 할게요. C 그렇죠? A하고 B 사이에 들어가는 C, X는 C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에 대하여 만약에 얘가 C로 가는데 좌극한과 우극한. 우극한과 함수. FC. 이게 서로 어떨 때 같아. 같으면 그러니까 이 C라는 녀석은 A하고 B 범위 안에 있는 실수 C가 되겠죠. 그 C를 좌우함이 다 같도록 세팅이 된다고 한다면 얘는 여기서 연속인 거야. 그런데 여기 하나만 주의하자. C가 A하고 B 사이인 건 맞는데 만약에 이 C라는 값이 A였을 때는 좌극한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A하고 B에서 연속 인물은 어떻게 판단하죠? A에서도 연속이고 B에서도 연속인 걸 보여야 될 텐데 만약에 얘가 X가 A로 간다라고 해보자. 좌극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극한 있어요. 그렇죠. A의 오른쪽은 있지만 왼쪽은 없습니까? 그러면 A의 우극한과 함수값. 그렇죠. FA만 같으면 돼. 그리고 또 어느 쪽? B에서는 뭐만 존재해? 좌극한만 있겠죠? 좌극한과 F, B가 같다는 표현이 있겠죠. 근데 결국은 구간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그 구간 안에 존재하는 C에 대하여 이게 성립을 하고 양 끝에 있는 A하고 B에서는 존재하는 부분만 A에서는 우극한과 함수값, B에서는 좌극한과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구간에서는 정의가 되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떤 것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표현에서는 당연히 저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에서 좌우함이 같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양 끝에서는 좌우함이 모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우함수와 함수값, 우극한과 함수값, 그리고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는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좌극한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열린 거예요. 오. 이걸 따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건 없죠. 왜냐면 애초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뭘 비교할 게 없죠. 네. 우극한밖에 없어. 네. 그렇죠. 뭘 비교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그냥 이걸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닫힌 구간에서만 우극한과 함수값,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는 걸 추가로 보여주셔야 된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이게 결국 다거든요. 이 연속이라는 단원에서의 기본 정의는 이겁니다.
연속은 무엇이다? 좌우함이 같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면 어떤 특정한 값에서 연속이라는 걸 확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준 다음에 fx가 a에서 연속이기 위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쓰죠?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위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a는 그렇게 보여준다고 치자. 그러면 a의 보다 작은 쪽과 a보다 큰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비교할 거야? 일단 땐 다함수니까 무조건 연속이잖아요. 왜? 자, 친구. 이게 수리 논술에 나왔던데. 다함수가 왜 얘도 연속인가? 다음 함수는 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까? 좌우함이 같으니까? K 내고 K 플러스 1. 좌우함이 같은데 왜? 좌우함은 어떻게 같은지 증명하자.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극한의 성질 배웠죠? 네. 극한의 성질 뭐냐면 fx하고 gx가 x가 a로 갈 때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 둘을 가지고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모는 아니겠죠? 이것들 성립한다고 배웠어. 맞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x가 a로 갈 때 fx가 만약에 얘가 연속이야. 그리고 x가 a로 갈 때 gx 미안해요. x는 아니지.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얘네들은 실수배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성립을 하겠죠. 왜 할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일단은 왜 할까? 저희가 극한값이 같아도 연산할 수 있고 함수값이 같아도 연산할 수 있는데 걔 애초에 연속이라는 건 좌우함이 같다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 자,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란 말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과 fa가 다 같다는 소리죠. 만약에 이 값을 제가 알파라고 하면, 자, 이쪽도 한번 볼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a로 갈 때의 우극한 gx와 g의 a가 전부 다 베타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해봅시다. 실수배는 당연히 되겠죠. 뭐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fx 플러스 마이너스 gx가 a에서 연속임을 보이려면 이 녀석의 뭘 봐야 돼요? 좌우함을 비교해야 돼. 맞죠? 이 아이의 x가 a로 갈 때의 좌극한과, 근데 얘는 좌극한이 알파고 좌극한이 베타였으니까 알파 풀마 베타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x가 a로 갈 때 우극한 fx 풀마 gx인데 어차피 우극한도 얘네 전부 다 이미 같다고 정의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함수가 fa와 플러스 마이너스 ga의 값인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함수값도 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곱셈에도 당연히 똑같은 원리겠죠.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나눗셈도 베타분의 알파, 베타분의 알파, 베타분의 알파 단 0. 0은 안 된다. 분모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음 함수는 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까요?
다항함수는 자, 그거의 본질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 미분할 때 설명했던 방법하고 비슷한데 그냥 단순하게 자, fx가 만약에 1차 함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x 좀 x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너무 어렵습니다. x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모든 값에서 좌우함이 같겠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럼 다항함수라는 건 결국은 하나 이상,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항의 합의 형태로 표현되는 식이거든요. 네. 맞죠? 그 다항식을 가지고 만든 함수가 다항함수야. 그렇다면 다항함수라는 거는 뭐 이런 느낌일 거야. A의 x의 n제곱 플러스 B의 x의 n-1제곱 플러스 C의 x의 n-2제곱 떼떼떼떼떼떼 뭐 얼마 뭐 있겠지. 그런데 이거 다항식, 이거 다항식, 이거 다항식이거든. 네. 근데 얘는 어떤 의미냐면 x라는 녀석을 n번 곱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성질에서 각각의 연속이면 그들을 여기는 지금 덧셈 뺄셈만 썼지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도 연속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결국 뭐야? 연속인 애들끼리의 곱셈이니까 당연히 연속이거든. 그러면 이게 몇 차 항이 되던 무조건 연속인 거는 된 거고. 근데 자, 또 이 원리에 의해서 연속인 애들끼리 더하면 또 연속이겠죠. 그러니까 연속. 물론 이 하나는 이 아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연속인데 그 연속들의 합의 형태도 당연히 연속이 되는 거야. 이걸 이쁘게 포장하면 되는 거야. 이게 수리논술 문제야.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 나쁘지 않네. 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설명해야 돼. 그걸 할 수 있으면 수리논술이 가장 쉬운 문제. 그러니까 워밍업, 딱 스타트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쁘게 포장해서 써야 되는 거지. 자,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항함수는 무조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딱히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런 원리에 의해서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와 보자. 이걸 주고 설마 애들 다 눈치채라고 물론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x가 a에서 연속이라는 질문을 던질 때 던지지 않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말을 던지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게 서술형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일단 a보다 작은 부분 x 더하기 3은 다항함수고. 다항함수고. 그래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쟤도 연속인데. 그러면 가장 안 밝혀진 게 지금 a일 때니까. 그렇지. 걔 때만 좌우함이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연속이겠죠. 그렇지. 그걸 말로 설명해줘야 돼. 그러니까 풍문은 그럴 리는 없잖아. 그치? 풍문은 서술형이 없으니까. 하지만 사원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왔어. 이게 만약에 문제가 많았어. 실수 전체의 연속을 보이라. 그러면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x가 a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다항함수이고 x가 a보다 큰 구간에서는 다항함수이니까 연속이다. 그래 따라서 x가 a일 때만 연속을 보이면 된다. x가 a일 때만 좌우함이 같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물론 풍문은 뭐 어차피 서술형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문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보셨나요? 괜찮죠? 자, 요게 이제 연속이라는 아이의 기본적인 정의인데 성질이고요, 정의고요. 아까 구간에 대한 설명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그 어느 학교를 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를 안 내는 학교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학교를 가도. 뭐지? 이 0의 존재를 기억하셔야 돼요. 0의 존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fx하고 gx를 곱했어요. 네. 근데 얘가 연속이래요. 네.
근데 얘는 불연속이래요. 네. 근데 얘는 존재한다. 연속이래요. 네. 이게 만들어지기 위한 FM적인 방법은 뭘까요? fx가 0이다. FM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석. 직접 구하는 거예요. 얘는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인데 이 아이가 어떤 특정한 값, 예를 들어서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x가 a로 가는 좌극한에서 fx, gx 구하고요. x가 a로 가는 우극한에서 fx, gx 구하고요. 그리고 f, a, g, a가 서로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야. 맞죠?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 답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얘 분명히 불연속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좌, 우, 함 중에 뭔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야. 네. 뭔가는 무조건 다르거든. 근데 얘는 연속이니까 얘는 좌, 우, 함이 모두 같아야 돼. 네. 생각해봐. 얘 지금 좌우함이 뭐 알파, 베타, 감마래. 근데 얘는 델타. 좌우함이 다 똑같대.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것들을 같게 만들어야 되거든. 알파, 베타, 감마는 달라. 물론 둘만 다를 수도 있고 셋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어떤 동일한 값 k를 곱해서 같도록 만들어야 돼, 준우야. 그럼 k는 뭐가 돼? 무조건 0밖에 없지. 다른 거 있을까? 있을까? 무한? 무한이 무슨 아니죠? 그죠? 좌우함이 무한으로 같다? 그러네.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0이라고 하니까 이구한.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무조건 시험으로 나오는 이유가 당연히 이들의 식이 있을 거고 혹은 이 아이의 그래프를 줄 거야. 한쪽은 식을 주고 한쪽은 그래프를 주던 식을 주던 그래프를 주던 어떻게 줄 거야.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 뭐 할 거냐면 여기에 미적계수를 깔 거야. 미적계수를 깔아서 곱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그 값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그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이건 이제 문제로 만날 내용이고 일단 이것만 기억하자는 거야. 이 단원에서는 이 문제를 시험에 안 낼 이유는 없는 거야. 곱하기의 형태가 나왔어. 곱하기의 형태가 나왔는데 한쪽은 연속이고 한쪽은 불연속이야. 그러면 어느 쪽이 0이어야 된다? 연속이. 연속이 쪽이 0인 거예요. 불연속은 애초에 세 개가 다른데 하나가 0이고 나머지는 다를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물론 진짜 어렵게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쪽에서 0이 되면서 이 불연속 서로 다른 이 세 녀석을 0이라는 존재가 모두 무마시켜 주겠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 만능이에요. 0 굉장히 좋은 녀석입니다. 0에 의해서 이 불연속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만능 열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 맞습니다. 없죠? 연속은 문제 유형이 다양한 거지 문제가 겁내 어려운 거지 개념은 솔직히 이게 다예요. 뭐 없어요. 뭐 없어요. 진짜 연속은 별거 없습니다. 연속인 거 구하는 거, 연속이 되도록 하는 거 구하는 거, 결국은 이건데 이 문제의 난이도가 겁나 어려운데 풍문은 진심이야. 이거에 너무 진심이야. 진짜 진심이야. 사원은 여기보다는 보안수 파트에 좀 진심인데 풍문은 여기에 너무 진심이어서 겁내 어렵게 돼. 여기를. 근데 사원은 여기도 당연히 되는데 풍문만큼의 진심은 없어. 약간 그냥 너도 중요한데 나는 너보다는 약진. 보안수 쪽이 나. 약간 이런 말이 조금 달라요. 사원은 그 함수의 그래프에 조금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안 주도 돼요. 그걸 안 주지 않아요? 왜 좋아요? 이거 그래야지. 그래. 그걸로 나이도 당하는 건데. 너희 그래프 안 줬잖아, 잘. 그쵸. 말로만 정확하게 설명해놓고 니네가 알아서 적당히 그려가지고 이쁘게 풀어라 뭐 이런 거잖아. 자, 됐죠? 개념은 이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짝 문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또 화면이 이거 안 켰구나. 왜 정인아 졸려? 자 보자 함수의 연속입니다. 아까 우리가 다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존재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좌우함이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간이라는 거 뭐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열린 구간, 닫힌 구간, 등호의 존재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함수의 연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열린 구간에서는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끝부분, 그렇죠. 끝부분에서는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좌극한이 없기 때문에 우극한과 함수값, 우극한이 없기 때문에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건 연속인데, 자 이게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뭘로? 이런 식으로. 그럼 틀린 겁니다. 잠깐만. 왜 틀려요? A하고 B에서는 좌우함이 없잖아. 그러네. 그죠? 풍문 기출이에요. 자,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그렇게 됐다? 근데 그걸 맞는 걸로 해놨어. 에?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지. 참 넘어갔어요. 난 모르지. 옛날 기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답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지 팀장님한테 옛날 답 좀 구해달라고. 답 구해줬는데 거기도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어머나. 분명히 틀린 거거든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틀립니다. 왜? A랑 B에서는 좌우함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쵸? 이 사이에서는 좌우함이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A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 좌우함이 존재해요. B가 되기 직전까지는 좌우함이 존재해. 그런데 A가 딱 되는 순간 좌우함이 존재하지 않아요. 한쪽이 없어.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을 해석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서는 좌우함으로 비교하지만 A라는 값과 B라는 값에서는 좌와 함, 우하고 함 요것만 비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당연히 틀리는 거야. 그러면요, 저 밑에도 열린 구간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거 마무리잖아. 그러니까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고 양 끝에서는 우하고 함, 좌하고 함만 같으면 그러면 이 닫힌 구간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게 정석이야. 자, 우리가 A에서부터 B까지의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네. A와 B 사이에서는 뭐가 같고 좌우 함이 같고 X가 A일 때는 뭐랑 우랑 함이 같고 X가 B일 때는 뭐랑 함이 같아야 돼? 좌랑. 좌랑 함이 같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연속이라는 말을 딱 듣게 되는 순간 우리는 반사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좌우함을 비교하는 거야. 여기서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하는 딱 그 순간 이미 A에서의 좌우함, 그러니까 어떤 값에서의 좌우함이 같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를 닫힌 구간을 해버리면 A에서도 되는 거거든. B에서도 되는 거야. 근데 A에서도 좌우함이 같다고 하고 B에서도 좌우함이 같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A에는 뭐가 없어. 좌가 없어. B에서는 뭐가 없어. 우가 없어. 그러면 A하고 B에서는 좌우함이 같다는 말이 오류잖아. A하고 B에서는 좌우함이 같지 않잖아. 그렇죠. 좌함은 있는데 우가 없잖아. 네. 없는 거랑 같다는 거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네. 그래서 A하고 B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오인 거야. 이건 천천히 생각해 주시고.
자, 무슨 말이냐? 자, 봐봐. 그냥 실어놔. 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래. 네. 그러면 A하고 B 사이의 X에서 연속이면 돼? 근데 A랑 B가 어. A 그 기준에서는 좌가 없고 B 기준에서는 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연속이라고 표현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의미를 잘 생각해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려면 A하고 B 사이인 A와 B의 열린 구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연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속이다라는 말의 정의는 좌우함이 같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네. 자연스럽게. 네. 그런데 A하고 B에서는 좌우함이 같을 수가 없지. 네. 한쪽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 돼 있다, 연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정석적인 해석으로는 열린 구간 A, B에서는 연속이고 X가 A일 때랑 X가 B일 때는 좌하고 함만 비교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석이라고. 아,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fx는 뭐였더라? 순서가 기억이 안 나네. 순서가 있네. 천재가 아니라 순서까지 기억 못하는데 여기를 바꿨어요. 이렇게. 그럼 틀리는 거거든요. 틀리는 게 맞아요. 근데 맞다고 해놨더라고요. 뭐 옛날 거라서 어떻게 건들 수는 없고. 네, 이렇게 그 닫힌 구간이라고 하고 밑에 저거 있죠. 저거 없어. 아, 그럼 틀린 거지. 그래서 틀렸구나. 네. 자, 그런 의미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왔. 물론 다른 데는 나온 적이 없거든. 근데 희한하게 풍무에 한 번 나왔더라고. 그래갖고 의아했는데 그게 틀렸더라고. 그래갖고 더 의아했어. 왜냐면 또 그걸 이제 틀렸다고 하잖아? 그럼 답이 없어. 네? 보기 중에 답이 없어. 그걸 맞다고 해야 보기 중에 답이 있어. 그러니까 뭐 아예 애초에 문제 오는 건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오고요. 뭐라고 나올까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나오겠죠. 정말? 이거 다음 함수예요? 아니요. 다음 함수 아니잖아. 유리함수도 아닌데? 무리함수? 무리함수라고 보기도 힘든데? 역수 무리함. 잡탕. 무리함. 그죠? 그쵸. 합수함수. 그쵸. 분수함수죠. 굳이 하잖아요. 왜냐면 유리함수려면 유리식이어야 되는데 분모 분자가 유리식이어야 되는데 분자가 무리식이야. 합수함수. 아니. 그러니까 더 큰 의미인 분수함수의 영역이 없던 거야. 분수함수. 왜냐면 분수식에 유리식과 무리식이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좀 전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건 단함수라고 그랬지 얘가 단함수는 아니잖아요. 그렇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하시죠? 뭐별 의미는 없는데 그냥 우리는 어차피 2에서 연속인 것만 찾으면 되긴 하지만 일단 그런 것 좀 알자. 자, 그러면 요거 함수값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 아이가 2에서 좌우함이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네. 그렇죠? 이제 그걸 풀어보자. 그러면 먼저 x가 2로 가는 좌극한 해볼까요? A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b 해놓고 x 마이너스 2인데 당연히 여기 하겠죠? 이제 쉬운 넘어가서 이거 넣어버려? 그거 2를 여기에 넣으면은 0 넣어버려 나오게 돼? 되는 거. 오, 얘는 굳이 2를 넣으면 0 나오니까. 그래서 그래서 네, 그러면 이거- A에 B 뭐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겠지. 네. 그렇게 풀자고. 네. 이제 풀자고. 자, 그러면 유리화를 먼저 하게 되면 a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분모는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a의 루트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이 다음에 어떻게 나가죠? 저 위에 있는 식이요. 어차피 x 마이너스 2로 묶일 거니까 a 제곱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묶는다는 거지. 없어지고 A 제곱. 반드시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안 되면 안 되지. 그죠? 0분의 0분의 0 꼴이어야 되니까 무조건 얘는 B는 뭐 관심 없고 네, 어떻게 몰라요. 되겠지. 무조건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형태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이제 요 식에 2가 들어갔을 때 나오니까 MRP. 그러면 A마 B분의 A의 제곱이라는 값이 얼마다? 2라는 정보 하나가 등장을 하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가 뭐가 돼요? 영. 0. 그래서 이 식과 A 플러스 B는 0이라는 두 가지 식이 나오면서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2A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A의 제곱이 4A가 되면서 A라는 값은 4, B라는 값은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물론 뭐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가장 FM적인 방법은 이런 형태라 유리화를 진행을 해주시고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분자는 반드시 x-2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고 x의 개수가 a제곱이었으니까 a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인수는 x-2 1차식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에서 출발하시면 한결 수월하게 가겠죠. 자, 됐나요? 네. 이런 느낌. 자, 다음 가볼게요. 이건 똑같은 패턴의 문제들이고, 자, 요거로 넘어갈게요. 개념 방식이요. 자, 다음식 gx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fx를 다음같이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 연속일 때 이것을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 녀석인데 x가 0이 아닐 때, 근데 뭐 0일 때 0분의 0꼴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g 0도 얼마라는 걸 0이라는 걸 일단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시작을 할까? 근데 이게 저기 연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두 개가 같다고 표현하면 안 되나요? 저기를 갖다 네. x가 0일 때 네. 어차피 좌우로 비교할 거니까 그러면 x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갈 때 x분의 g의 x-3의 x가 6이다? 이렇게? 그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좌우함을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에서는 좌하고 우를 나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극한. 근데 어떤 경우에 좌우를 나누냐면 애초에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눠지면 좌우함을 비교하라는 건데 네. 그냥 단순하게 x는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오면 0이 아닐 때 똑같구나. 그러니까 그냥 극한으로 바로 정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네. 그럼 지금 이 문제인데 네.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0분의 0꼴인 건 확실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저게 gx가 네. 그 1참수일 수밖에 없는 게 2참수가 아닌가? 실패. 근데 1참수여야 하는데 왜? 0분의 0. 왜? 저 X 하고 또 뒤에 있어야지 6이 나오는데. 그러면 상수함이 있어봐. 그럼 안 되고. x의 제곱 있어. 그거 안 되잖아. 왜? x는 0이고. 그래서 왜 안 돼? 그러면 네. 자, 없어지네. 그래. 봐봐. 그렇네. gx는 다항식인데 네. 항이 몇 개밖에 없어요. GX요? 항이요? 두 개? 단항식이야, 단항식이야 두 개 이상의 항이야. 단위. 이상? 단위. 0은 0이래. 잠깐만요. 근데 그런데 그럼 얘는 x를 가지고 있고 상수항은 존재하면 안 되겠네. 네, 일단 상수함은 증명하고 어. 그러면 gx를 어떻게 놓고 풀어야 돼? 일단 9x라는 걸 무조건 가지고 있는 9x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무조건 9x는 있어요. 또. 그리고 그럼 상관이 없네. 왜냐면 그 시기는 다 나누어 떨어질 거 아니야. 9x 이상은 x 제곱부터는 다 나누어 떨어질 테니까. 자, 그거 똘똘하네요. 자, gx라는 녀석은 떼이용. ax의 n제곱 플러스 bx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될 거야.
그런데 맨 마지막은 뭐 KX 되겠지. 그렇죠? 맨 마지막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는 반드시 X를 가지고 있고 X로 묶여야 되거든. 그렇죠? 반드시. 그래서 뭐 B는 AX n-2제곱 플러스 BX n-2제곱 뭐 뚜뚜뚜뚜 가서 마지막에 있는 상수가 남을 텐데. 네. 자, 이렇게 생긴 게 GX거든요. 네. 그럼 여기 X 있으니까 뭐 할 거야? 인수분해 하겠죠. 네. 그러면 인수분해 땡땡땡 해놓고 보면 여기 마이너스 3이 남아요. 네. 여기에서는 누가 남아요? 얘가 남겠지. 맞습니다. 그렇지, 얘가 남을 거거든. 네. 그렇죠. x를 인수분했으니까 뒤에는 뭐가 남고. 그래서 맞아. 따라서 ax의 n마 1 플러스 bx의 n마 2 떼떼떼떼떼 k까지 가고 뒤에 마이너스 3이 따라 붙은 상태에서 x에 뭘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쫙 사라지면서 K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자. 맨 끝에 있는 얘가 얼마라는 거야? 9x. 9. 요건 이해하시나요? 네. 맨 끝에 있는 얘는 9야. 그러니까 얘가 9가 됐으니까 앞에 뭐 있겠지. x제곱으로 시작하는 뭐 있을 거야.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뭐 있을 거야. 네. 근데 어차피 gx를 우리는 뭐 할 거야? x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떨어지고 다 떨어져. 누구만 남아? 얘만 남겠지.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뭐가 돼요? x는 GX 아니야? 못 나누는 거. 그러네. 나머지 안 구해주시구나. 아 그런데. 나머지 안 구해보셨구나. 그냥 단순하게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있어요. x 제곱으로 나는 나머지는 3x 맞아. 그렇죠. 머리가 지금 그렇죠? 나머지잖아. 그렇죠? 나눈 값을 구하라가 아니고 나머지를 구하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되셨나요? 물론 이제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뭐 r 얼마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겠죠. 그런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개념적인 접근인 거야. 연산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생각을 해내야 돼. 얘가 0이네? 상수함은 존재하지 않겠구나. 얘는 반드시 0이어야 되네? 모든 항이 x를 갖춰는 거구나. 그럼 x로 묶였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묶여서 x를 인수분해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값들이 있을 텐데 요 뒤에 마이너스 3이고 하지만 x는 0을 대입했기 때문에 x를 가지고 있는 전부 다 제거되고 얘는 원래 1차 항이었던 i만 남았겠구나. 거기서 3을 뺐더니 6이 남았겠구나. 그럼 원래 1차 항의 개수는 9였겠구나. 따라서 얘가 1차 항인데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지금 뭐냐면 1차 항과 상수항을 구한 1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항은 없고 1차 항은 x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우리가 시험에서 이 정도는 해결해야 돼. 그쵸? 시험에서 이 정도는 크게 힘들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연산적인 부분이 아니고 해석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실수, 잠깐만. 저번 시간에 안 나왔다가 이번 시간에 나오신 분 계신가요? 지금 저번 시간 안 나왔어요? 맞아. 가자. 너 그럼 이거 안 받았니? 영상을 다 쓸 테니까. 봉투 안 받았니? 받았어. 이거 안 받으신 분 없죠? 봉투 안 받으신 분. 그죠? 자, 또 봉투가 나왔지? 서진이 안 받았어. 자, 볼게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fx는. 그리고 이렇게 쭉 표현이 되고 a와 f1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죠? a가 그러면 x-를 이렇게 넘겨요. 넘겨요? 그러면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요. 왜요? 그러면 fx는 다항식이 생기잖아요. 그럼 연속이 될 테니까요. 자, 일단 전제를 합니다. x는 1이 아닌 값에 대하여, 그렇죠? 우리가 양변을 이렇게 나누겠죠.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다 보니까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극한이죠. 자,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는? 1로 보내는 fx가 리미트 x를 1로 보내는 x-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라는 표현과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치우야 뭐해? 뭘 열심히 쓴다. 뭐 쓰고 있어? 아 지금 마감이야. 뭐 어떻게 볼 거야? 영상 볼 거야? 그래? 그래. 마감해. 자, 마감이라 그러니까 꼭 웹툰 작가들이 마감하려고 막 열심히 막 그리는 그런 느낌. 자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물론 다 생각해. x-로 나눠야 되겠구나라는 거 다 생각해. 그런데 그냥 나누면 안 돼. 왜? x-1이 0일 수도 있잖아. x가 1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지금까지는 여기서는 우리가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x를 1로 보낸다는 건 절대 1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x를 1로 보내는 상태에서의 fx는 그렇죠? x를 1로 보낸 상태에서의 양변을 x-1로 나눈 형태의 식과 동일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보통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 틀을 기억하시고요. 굉장히 자주 활용되니까. 자, 요 틀 자체가 앞으로도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fx에서의 1에서의 극한값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근데 얘는 보면 분모가 지금 1일 때 0이 되는 거니까 0분의 0꼴이 되지 않으면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그러면은 불연속이- 무한이 되니까. 그렇죠. 무한이니까 불연속이 될 테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부정형 중에 하나인 0분의 0꼴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반드시 누구를 엑마이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는 m1 그리고 x 플러스 5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되겠다. 네. 따라서 a라는 값은 얼마다? 아홉. 마이너스 5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죠. 그리고 1 대입하래. 네. 1 어떻게 대입해? 저기 x 플러스 5죠. 마이크 나도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약분했을 테니까 이런 느낌의 문제였습니다. 자, 똑같은 형태죠.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 두 번 대입하면 되는 거. x가 0보다 크네. 밑에 있네. x가 0보다 크대요. 자, 이 아이의 그래프는 원래는 마 2하고 1이에요. 그렇죠? 근데 x가 어차피 어디보다 0보다 크다라고 전제를 깔았어. 그럼 얘만 주의하시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잠깐만. 제가 힘들기. 뭐 어떻게? 나오지 않아요. 자, f1의 값을 그럼 뭔가 x 마이너스를 갖고 있을 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연속이니까 네. 돼야 돼요. 됩니다. 왜 되죠? 연속이라서 극한이니까. 속인 합해서 X면 그러면 잡으면 갔다 없잖아. 네, 그렇죠. 아까 앞에서 했던 이 내용과 동일한 패턴인 거야. 여기서는 이제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 문제 풀 때 리미트 x는 1로 가는 fx 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는 1로 가는 x-1분의 x-1 x 플러스 5라는 식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1을 대입한 값이 6이었던 거잖아. 근데 이걸 우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리미트 x가 1로 가는 fx가 결과적으로는 f1과 동일하다는 해석이 된 거야.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F1의 값을 구하려면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바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모에서 우리가 볼 것은 여기가 x 플러스 b, x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자는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될까요? x 플러스 2가 문제일까? x 마이너스 1이 문제일까? X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루트가 있네. 근데 저거 유리화. 유리화 하면은 어. 마이너스 2루트 x 그렇게 해가지고 유리화 하면은 어. 없어져요. 아 그래요? 자 유리화를 하시면 샤라가 없어지네요. 얘를 기준으로 네, 합쳐서 합쳐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네. 이렇게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앞에 거 제곱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9가 되고요. 뒤에 거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2의 4의 x가 되면서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x 플러스 9가 되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스마일 X마고 그런데 분모에도 저 녀석이 이제 달라붙죠. 액마 3 마이너스 2 루트 x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는 결과적으로는 누가 얘가 사라지면서 이 f1이라는 값의 의미가 이 밑에 x는 1로 가는 요거 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좋아요. 자 이게 아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밑도 끝도 없이 왜 f1이 리미트 x는 1로 가는 저 녀석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된 녀석이 있고 f1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fx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x꼴로 만들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분모는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고요. x는 1로 되면 안 돼요. 원래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절대 이 값을 x 값을 가지면 안 되거든. 그런데 얘가 뭘 구하래? 1이라는 값을 구하래. x는 1이 안 된다는 데 1을 대입하면 안 된다는 데 연속 1이라는 값을 구하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야. 연속의 특성을 활용하는 거지. 작업. 함수값을 다이렉트로는 구할 수 없지만 1일 때 좌우 함은 당연히 같을 때니까 함수값은 근데 다이렉트로 못 구하는 거야. 이거 한 이세 보면 안 되잖아. 함수값은 다이렉트로 못 구해. 근데 좌우 극한은 구할 수 있어. 함수값은 못 구해. 좌우 극한은 구할 수 있어. 근데 극한을 구하면 그게 함수값과 같대. 그럼 당연히 뭐 할 거야? 극한을 구해서 함수값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네. 왜 저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지 봐봐. 다시 얘는 분명히 함수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식을 만들고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는 이를 대입할 수가 없다고 막아버렸다고.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야?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름길로는 못 가니까 우회해서라도 어떻게든 여기로 보내야 되거든. 그게 극한인 거야. 연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와 f1이 같다는 말인데 우리는 f1을 다이렉트로 못 구한다고. 왜? 1을 대입하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야? 극한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어서 f1은 극한이랑 같으니까 그 극한으로 계산하는 이익인 거야. 되셨나요? 이래서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서술형에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됐고 결국 여기에다 이제 원인들 다 제거됐으니까 1 대입하셔서 1, 3, 1 대입하시면 마사 그리고 1 대입했으니까 8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되셨나요? 네. 왜 우리가 번거로운 이 작업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함수값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극한으로 대체하는 거야.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실죠? 네. 풀어보세요. 이거 보시고 그냥 종이에다 푸세요. 네. 기다려볼게요.
암산? 야 역시 산이. 그러니까 이 기박생 여기까지 됐어. 다음 볼까요? 아니 근데 저걸로 그냥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란데 fx가 등식을 맞춰주실 때 f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그럼 우리는 f2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리미트 x를 2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죠? x-2의 제곱분에 x의 세제곱 플러스 a의 x 플러스 b의 형태가 될 텐데, 얘는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근데 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fx가요 네. 저 오른쪽이잖아요. 네. 근데 저 보면 x의 제곱이 계속 없잖아요. x의 제곱 앞에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저걸 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잖아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어. 네, 근데 저 지금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은 fx가 x 플러스 멋있게 1인데 네. 아까 x의 제곱에 없는 걸로 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값으로. x의 제곱에 뭐가 없는 거? x의 제곱의 개수가 지금 없으니까. x의 제곱의 개수가 없으니까 네. 뒤에는 4가 되는 0이 되면서 네. 4. 네. x 플러스 4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센스 있으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게 fn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풀이가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고 이 x 제곱, x-2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얘가 인수로 가져야 돼. 그렇죠? 인수로 가지기 위해서 얘는 x-2 여기 가고 x-2의 제곱이 있고 분자도 x-2의 제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요게 만들어지려니까 x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뭔가가 필요한데 요렇게 날아가는데 2가 들어갔을 때 나오니까 한마디로 2 플러스 네모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A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야.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네모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 네모의 값을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가? 4분의 B로 그냥 어? 상수항이니까 뭐가 상수항이니까? 상수항 다 뺐을 때 B 나오니까 4분의 B로 넣고 상수항을 다 곱하면 B가 나와요? 오. 상수항을 다 곱하면 B가 나오는데 근데 그럼 4분의 B로 4분의 B로 누구를? 얘를 4분의 B로 나요? 그러고 X제곱 계속 없다 하면은 B가 16 나와 4분의 B로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4분의 B가 들어가요? 최근에가 B인데 어. 여기니까 어. B는 16 나와서 B는 16 나와? 최근에 하면 0이니까? 4분의 B가 어. 4 나와야 되니까 오. 그래서 B는 16 그렇죠. 기다리세요. 네. 말잘 듣는데. 잘 들어. 찬준도 말 잘 들어요. 혼냈거든, 찬준. 파일 아파서 쉬었는데 오늘 반 회식 있다고 또 소가 나왔어요. 와가지고 선생님 저 급하게 먹다가 체했어요. 앓는 소리 내갖고 내가 속이 나 안타까워하긴. 어쨌든 이런 맥락으로 이제 문제가 풀이가 진행이 되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조이치 부분 두 번. 그래서 조리제법 하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했나? 3차식 이상 무조건 조리제법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진행이 하는 게 물론 이제 여러분이 센스 있게 이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 1, 0, A, B 놓고 2. 2로 한번 2, 4, A 플러스 4 여기는 A 플러스 3대 A 플러스 B 플러스 3대 이거는 0. 그 다음에 다시 2 들어가. 그래서 1, 2, 4, 8 A 플러스 12 얘도 0. 선생님 근데 어. 저 2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a 플러스 8. 2A 플러스 8 2 거기서 넘어갈 때 거기서 9배를 아 여기 이렇게 2A 플러스 2A 플러스 8 근데 어차피 아, 근데 그쵸, 어차피 여기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여기 8, 여기 B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나의 목적은 여기라서 그쵸? 이 값이 결국은 x 플러스 4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머리 굴리는 거 작업 안 하더라도 그냥 여기는 그냥 x 플러스 4가 나와버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자, 이 0분의 0꼴 문제 풀 때 우리가 2차식은 그냥 바로 인수를 적용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x 플러스 네모. 그런데 3차식이 넘어가잖아요. 무조건 조리제법 하시는 게 편해요. 조리제법 하시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관심 없어도 여기가 어떻게 떨어질지 그런 거 관심 없어도 그냥 바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0분의 0꼴에서 3차항이 넘어간다, 3차식이 넘어간다라는 건 무조건 조리제법 하자.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면 바로 떠버리잖아.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갔죠? 그냥 뭐 머리 하나도 안 굴려도 조리제법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바로 뜨니까 이 상태에다가 2를 대입하셔서 6 구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조리제법이. 하지만 맨 처음에 여러분이 머리 겁나 열심히 굴렸던 얘는 x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따라 붙는 녀석이 무엇일까에 관한 문제인데 제곱의 항이 없으니까 여기서 제곱이 나왔을 때 그걸 곱해서 근데 여기서 얘랑 만나주는 이 아이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는 무조건 뭐가 들어있다? 4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 그게 가장 최고의 방법.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그냥 하는 대로 하더라도 3차가 넘어갔으니까 조리제법을 쓰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연속과 불연속의 판정입니다. 애매함. 원장님이 10시에 끝내라고 했어. 뭐 이미 17분이 되긴 했지만 또 지켜야지. 요즘 원장님이 좀 예민해지셔서 좀 10시를 오버하지 말래. 왜요? 난 지금 계속 반항을 하고 있지. 원래 10시면 오버하면 안 돼요. 원래 그 여기 김포 지역은 10시가 한계야. 내가 그냥 반항하고 있는 거야. 반항하고 있는 건데 몰라. 근데 원장님이 요즘에 계속 어제도 그저께도 왜 이렇게 늦게 왔대? 왜 15분까지 수업을 했대? 제가 10시까지 수업 마무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못 들었어. 수업 마무리. 부모님이 항의전 하세요? 학생이 하지 않아요. 학생이 한다고? 나도 안 해.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치킨들 쓰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고. 숙제는요? 자, 숙제 잠깐만요. 네, 맞고. 겁나 쉬워. 쉽다고? 막히잖아. 네. 맞다. 원이야. 근데 아까 숙제 안 하신 사람 남는다 그랬어요. 남는다 자연 그랬어요. 10시 넘어도 상관없어. 아니 뭐야? 다 했어 이미. 수업만 안 하면 돼.